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군산에 살고 있는 70살 김상도입니다. 이 나이가 되니까 참 별의별 일로도 마음이 울컥하고 괜히 혼자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조금 창피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수건 냄새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 사이가 어색해지고 아내가 며칠을 눈물로 지새운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빨래를 아무리 해도 수건에서 꿉꿉하고 쉰내 같은 게 나서 속상했던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 문제로 며느리와 손주한테 민망한 상황까지 겪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작은 실천 하나로 다시 웃음을 되찾게 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군산 옥구읍이라는 조용한 동네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고 어머니는 형제들 밥 챙기고 빨래하고 늘 분주했죠. 저희 집은 6식구가 겨우 붙어 살 만큼 좁았고 어머니는 장독대 옆 큰 대야에 물을 끓여 손빨래를 하셨습니다. 그 김나는 수건을 빨랫줄에 걸어두던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제가 그걸 보고 자라다 보니 빨래 냄새나 수건의 촉감 같은 걸 꽤 예민하게 느끼는 편입니다. 26세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했고 처음에는 정말 가진 거 하나 없이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방에 작은 식탁 하나, 중고 세탁기 하나로 시작한 우리 삶은 아이 셋을 낳고 기르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아내는 늘 깔끔하게 살림을 하려 애썼고 수건은 삶고 또 말려서 뽀송뽀송하게 유지하려 했죠. 저는 밖에서 돈 벌고 아내는 집안 지키고 그렇게 40년을 넘게 살아왔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 다들 제법 커서 자기 가정 꾸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둘째 아들이 저희 집에서 가까워서 종종 손주를 데리고 오곤 합니다. 그 손주가 저희의 낙이자 생기였죠. 지난달에도 둘째 며느리가 전화해서 손주 데리고 이틀쯤 놀러 오겠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며칠 전부터 반찬이며 이불이며 손수건까지 새로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특히 수건은 직접 삶고 햇볕에 2번이나 말려서 정성껏 개어놓더군요. 그런데 그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주가 목욕하고 나와 수건으로 얼굴을 닦더니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이 수건 걸레 냄새 나요. 순간 시간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거실에 있던 며느리 얼굴도 굳고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손주가 들고 있던 수건을 조용히 가져가더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멋쩍게 웃으며 아휴, 얘가 좀 예민하네. 냄새가 날 리가 있나 하고 말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머리는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반찬을 챙겨주지도 않았고 며느리는 말없이 밥만 뜨고 있었습니다. 손주는 자꾸 엄마, 집에 가자고 보채더니 급기야 눈물까지 글썽이더군요. 결국 며느리는 어머니, 죄송해요. 아이가 좀 예민해서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라고 말하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거실을 정리했고 현관 앞에서 며느리에게 고개를 한번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차가 떠나고 집안이 조용해지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더럽게 산 건가 봐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콱 누르더군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빨래하고 말린 수건을 손주 입에서 걸레 냄새 소리를 들었으니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그날 밤 아내는 일찍 누웠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뒤척이다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신경 쓰지 마. 애가 그냥 한 말이잖아. 그러자 아내가 조용히 말하더군요. 몰라서 그래요. 나는 진짜 신경 많이 썼어요. 수건도 삶고 햇볕에 말리고 말릴 데 없으면 보일러 켜서라도 말렸다고요. 근데 우리 손주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난 이제 뭐가 자신이 없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내가 살아온 모든 살림살이의 자부심이 고작 수건 냄새 하나에 무너진 걸 느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아내는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욕실 타일 사이사이를 칫솔로 문지르고 세탁기 청소법을 유튜브로 찾아가며 틀어놓고 따라하더군요. 그런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제가 나섰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거 없어. 당신 잘못 아닌데 뭘 그리 자책해. 하지만 아내는 말했습니다. 다시 올 땐 다시는 그런 말 안 듣고 싶어요. 적어도 우리 손주한테만큼은요.
며칠 뒤 시장 갔다 오는 길에 우연히 세탁소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문 앞에 붙은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건 냄새, 30년 세탁 장인이 해결해 드립니다. 그 순간 무언가 번쩍하고 떠올랐습니다. 혹시 진짜 해결 방법이 있는 걸까? 나도 모르는 무슨 비밀이 있나? 안으로 들어가 사장님께 상황을 설명하자 사장님은 제 얘기를 조용히 들으시고는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리고는 식초 한 컵이면 해결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님, 수건 냄새는요, 세균 때문입니다. 식초에는 그걸 죽이는 산성 성분이 있어요. 그리고 세탁기 통도 한번 청소해 보세요. 냄새의 근원은 수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장님의 설명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구나. 오히려 세탁기 관리 부족과 잘못된 빨래 습관 때문이었구나. 이 문제는 아내의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정보 부족 때문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길로 집에 와서 식초 한 병을 사들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한번 해보자. 수건 냄새 잡는데 식초가 최고래. 아내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주었습니다. 따뜻한 물에 식초 한 컵을 넣고 수건들을 담갔습니다. 1시간 후 그 수건들을 평소대로 세탁기에 넣고 빨았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햇볕에 바짝 말린 수건으로 아내가 세수를 하더니 조용히 웃으며 말하더군요. 여보, 냄새가 안 나요. 정말 하나도 안 나요. 그날 이후 아내는 전보다 훨씬 민감해졌습니다. 수건 하나하나를 들고 냄새를 맡아보고 햇볕이 조금만 부족해도 다시 삶았습니다. 저는 옆에서 안 해도 된다고 말렸지만 아내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또 냄새 난다고 하면 난 진짜 할 말이 없어. 속상함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며느리 쪽에서는 며칠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진 한 장쯤 보내주며 아이 근황을 알려주곤 했는데 그날 이후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말은 안 했지만 휴대폰을 자주 들여다보며 언제 연락 올까 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진짜 살림을 못하는 걸까? 김서방네는 항상 집이 깨끗하고 애가 아무 말 안 하던데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냐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갔습니다. 괜히 덮어놓고 긍정하는 말이 오히려 아내를 더 비참하게 만들까 봐서요. 그런데 그때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이번 주는 조금 바빠서 연락이 늦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전화를 받아놓고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 잘 지낸다. 근데 그날 말이야, 내가 조금 마음이 상해서 손주가 그런 말 했을 때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마치고 돌아선 아내는 눈가가 붉었습니다. 며느리가 잘못한 건 아니지. 근데 왜 이렇게 속이 상할까? 그냥 내가 너무 미안하대. 아이 입을 제대로 못 막아서 자기도 괜히 신경 쓰였대.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내가 다 미안하더군요. 살면서 아내가 누군가한테 마음 상했다는 말을 꺼내는 걸 몇 번이나 들었을까? 평생 말없이 꾹 참던 사람인데 말입니다. 아내는 그날 이후로 세탁기 앞에 앉아 하루에 수건을 2~3번씩 빨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 수건을 널어놓고 향기를 맡아보기도 했고 섬유 유연제도 3종류나 사서 번갈아 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 세탁기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나는 묘한 냄새가 있더군요. 곰팡이 냄새 같기도 하고 오래된 물냄새 같기도 한 순간 그 세탁소 사장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냄새는 수건에서 나는 게 아니라 세탁기에서 나는 걸 수도 있어요. 다음 날 저는 아내 몰래 세탁기 내부를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럼 세탁기 문틈 고무 패킹을 벌려보니 시커먼 곰팡이들이 군데군데 끼어 있었고 세제 투입구도 하얀 찌꺼기로 굳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배수 필터에서 나온 이물질들이었습니다. 머리카락, 실밥, 비누 찌꺼기까지 온갖 더러운 게 엉켜 있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수건 냄새가 왜 안 빠졌는지 한눈에 알겠더군요. 세탁기는 매일 쓰지만 그 안을 우리가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세탁기 클리너를 사서 통살균 모드를 돌렸고 고무 패킹은 칫솔로 닦고 또 닦았습니다. 한참을 손에 물 묻히고 구부정하게 쪼그려 있다가
허리를 펴며 한숨을 쉬는데 뒤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다 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뭐라도 해야지. 당신 혼자 이 짐 다 지게 할 수는 없잖아.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수건 몇 장을 들고 와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내가 식초 넣고 빨래해 볼게요. 그날 아내는 종이컵으로 식초 한 컵을 퍼서 따뜻한 물에 녹였고 수건들을 푹 담가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세탁기 청소도 끝났겠다. 식초 담금도 했겠다. 이제는 될 거란 막연한 기대감이 생기더군요. 이틀 뒤 마침내 손주가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인데도 아내는 기뻐하기보단 긴장된 표정이었고 목욕 후 수건을 꺼내주며 손주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손주는 무심코 얼굴을 닦고는 말했습니다. 응? 오늘은 냄새 안 나요. 엄마, 이 수건 부드러워요. 그 순간 아내의 얼굴에 스르르 미소가 번졌고 저도 괜히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되찾은 평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몇 주 뒤 큰형님 댁 모임에서 며느리가 자리를 피하길래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날 좀 불편했지. 그러자 며느리는 말하더군요. 사실 저도 좀 당황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상처받을 줄은 몰랐어요. 그냥 애가 예민해서 그런 줄로만. 그 말에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줘. 우리도 많이 서툴러.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저녁엔 처음으로 며느리가 아내에게 수건 세탁법을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 식초 쓰는 거 그거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우리 사이에 작지만 확실한 화해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식초 세탁법을 배우겠다고 말했을 때 아내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래, 나도 얼마 전에 배운 거야. 별거 아닌데 효과는 진짜 좋아. 그 말을 하는 아내의 표정에는 오랜만에 자부심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아내는 오래된 방식대로 정성껏 살아왔습니다. 삶고 말리고 손으로 다듬고 그렇게 물과 비누와 햇살로 집안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며느리가 그 손길을 알아주는구나 하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손주 녀석이 아내 무릎을 베고 누워 할머니 집수건은 제일 부드러워요 라고 말했을 때 아내는 말없이 그 애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이 제게는 참 묘했습니다. 수건 냄새 하나로 그렇게 무너졌던 자존심이 그 한마디에 다시 세워지는 걸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내에게 수건은 그냥 빨랫감이 아니었구나. 그것은 자식과 손주에게 건네는 마음이었고 정성이었고 엄마와 할머니로서의 존엄이었던 겁니다. 저도 그동안 그걸 몰랐던 거죠. 그저 수건이 잘 말랐네. 안 말랐네. 냄새가 나네 마네. 그 수준으로만 생각했지. 그 안에 담긴 아내의 마음을 들여다볼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겁니다. 손주의 한마디 이후로 우리 집에는 다시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며느리에게 수건뿐만 아니라 식탁보, 이불커버 세탁법까지 알려주었고 며느리는 어머니는 살림선생님이세요 라며 장난스럽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운 줄, 그렇게 아내를 웃게 만드는 줄 며느리는 아마 몰랐을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는 좀 괜찮아 보여? 저는 말했습니다. 여보는 원래 괜찮았어. 다만 우리가 몰랐던 거지.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조용히 손을 제 손등에 얹었습니다. 그 손이 참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빨래가 끝나면 제가 먼저 세탁기에서 꺼내고 창가 쪽으로 널어주는 걸 습관처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제가 먼저 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널어놓은 수건을 보며 그 위에 햇살이 반짝일 때마다 문득 떠오릅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이 수건 하나도 정성껏 삶아내야 냄새가 나지 않듯이 사람 사이도 그냥 두면 상할 수 있다는 걸요. 정성을 들이고 때때로 확인하고 깨끗이 털어내고 다시 햇살 아래 말려야 한다는 걸 저는 이제야 배웠습니다. 수건은 삶아야 냄새가 빠지지만 사람 마음은 따뜻하게 덮어줘야 제자리를 찾더군요.
며느리는 요즘 자주 연락을 줍니다. 어머니, 오늘도 식초 넣고 했더니 수건이 뽀송뽀송하네요. 어머니, 제가 친구한테도 이 방법 알려줬어요. 어느 날은 이런 말도 하더군요. 어머니, 예전에는 그냥 저 혼자 편한 방법만 고집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말에 참 고마웠습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배울 수 있다는 것. 그게 가족 아닐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 손주도 우리 집 수건을 당연히 쓰고 할머니 집은 냄새가 좋아요라며 눕곤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내는 말은 안 해도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어깨가 다시 펴졌고 세탁기를 열 때마다 자신감이 생긴 표정이었죠. 어느 날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이제 수건 냄새 안 날 거라는 확신이 들어. 그리고 말이야, 내가 살림을 헛한 게 아니라는 것도.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내를 꼭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평생을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누구한테 자랑도 못하고 상처받아도 내색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자신있게 그런 말을 해주는 순간 저는 정말 가슴이 찡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살림을 합니다. 수건 하나에도 함께 신경 씁니다. 이젠 아내가 수건 꺼내놨으니 널어줘 하면 제가 먼저 걷고 넣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종종 말하죠. 당신도 이제 살림 좀 할 줄 아네? 그 말이 저는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냄새 나는 수건도 서운한 마음도 서로 조금만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고 조금만 손을 뻗으면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냄새는 식초로 잡지만 상한 마음은 진심으로만 잡을 수 있다는 걸 저는 이번 일을 통해 확실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젠 말합니다. 냄새 나는 수건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 삶의 습관을 들여다보자고. 내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숨은 냄새는 아니었는지 돌아보자고. 그렇게 조금씩 바꿔가다 보면 수건도 마음도 관계도 다시 뽀송하게 피어날 수 있다고요. 우리 아내의 눈빛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며느리와의 대화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손주의 웃음소리가 다시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별일 아닌 거 하나로 무너졌던 집안도 다시 사소한 노력 하나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햇볕이 따뜻하게 드는 창가에 우리 아내가 삶아놓은 수건을 조심스레 널어둡니다. 그 위로 햇살이 스며들 때 저는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내에게도 식초 한 컵의 지혜를 알려준 그 세탁소 사장님에게도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지금의 나 자신에게도 사실 이 일은 우리 집안 이야기였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수건 냄새가 아니어도 말입니다. 저는 요즘 가끔 시내버스나 지하철을 탈 일이 생기면 일부러 코를 살짝 막고 있는 분들이 눈에 띕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나 장마철이면 더 그렇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은은히 퍼지는 눅눅한 냄새, 뭔지 모르게 섞인 땀과 세제, 섬유유 연제와 축축한 빨래의 흔적들. 그 냄새가 말없이 타인의 일상을 파고드는 순간들이 있죠. 예전에는 그저 다른 사람 이야기인 줄 알았지만 손주에게 걸레 냄새라는 말을 들은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냄새에 더 예민해졌습니다. 혹시 내 옷에서도 그런 냄새가 나진 않을까? 내 가방에 넣은 손수건 하나, 내 어깨에 걸친 옷에서 누군가가 고개를 돌리지 않나? 그렇게 민감해지고 나니까 알겠더군요. 아무리 멀끔히 입어도 세탁과 건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옷에 냄새가 배 수밖에 없다는 걸요. 그건 그냥 냄새가 아닙니다. 사람에겐 냄새가 기억을 남기거든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버스 안에서 제 앞자리에 앉은 어떤 분이 가방에서 꺼낸 손수건에서 퍼지던 퀴퀴한 쉰내. 아무 말 안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고 그분은 끝내 손수건을 다시 가방에 넣고 창밖을 보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표정을 보면서 아, 나도 저런 적 있었겠구나. 내 아내도 그런 순간을 겪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과 자책이 얼마나 오래 남는지를 이제는 압니다. 냄새라는 건 말보다 빠르게 사람을 밀어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젠 저는 수건 하나 빨 때도 옷 하나 건조할 때도
더 마음을 씁니다. 나와 함께 사는 사람에게, 나를 스치는 타인에게 부끄럽지 않은 작은 예의를 갖추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그런 변화는 결국 가족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됐습니다. 아내는 예전보다 웃는 날이 많아졌고, 손주는 이젠 우리 집 욕실을 제 집처럼 편하게 사용합니다. 며느리도 어머니 세탁법 덕에 저희 집에도 냄새 없어졌어요 라며 톡을 보내오곤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참 고맙습니다. 살면서 나이 들수록 별거 아닌 게 가장 소중하다는 걸 느낍니다. 하루 3번 펼쳐 쓰는 수건 하나에도 가족의 마음이 담겨 있고, 뽀송한 냄새 하나에도 사람 사이 온기가 깃들 수 있다는 걸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수건 냄새 때문에 속상하신가요? 아무리 세탁을 해도 쉰내가 사라지지 않아서 아침마다 기분이 찜찜하신가요? 혹시 대중교통 안에서 무심코 맡은 내 옷의 냄새 때문에 하루 종일 신경 쓰이셨던 적은 없나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와 방법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절대로 당신이 게을러서 생긴 게 아닙니다. 단지 몰라서 그랬던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도, 며느리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도요. 세탁은 그냥 기계가 해주는 거라고 생각했고, 수건 냄새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넘겨왔습니다. 하지만 알고 나면 해결은 정말 간단하더군요. 식초 1컵, 따뜻한 물, 그리고 삶의 습관 하나. 이 3가지만 바꿔도 여러분의 수건은 물론이고 가족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와 민망함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세탁소 앞에서 멈춰서지 않았다면 아직도 아내는 마음속에 상처를 안고 살아갔겠구나. 아내는 한마디도 대놓고 불만을 말하진 않았지만 그 조용한 눈빛 안에 얼마나 많은 미안함과 서운함이 숨어 있었는지를 이제는 압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먼저 고마워라고 말해주세요. 당신 덕분에 오늘도 기분 좋은 수건으로 얼굴 닦는다고, 따뜻한 향기로 하루를 시작한다고요. 그것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에 햇살 한 줌씩 비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식초 세탁법을 안 해보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바로 해보세요. 의외로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정말 놀라우실 겁니다. 수건을 삶지 않아도 냄새가 쏙 빠지고 햇볕에 말릴 때 더 뽀송해지며 무엇보다 가족들이 냄새 좋다고 말해줄 때 느끼는 그 뿌듯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제 아내가 그랬습니다. 처음엔 믿지 못했지만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주곤 합니다. 식초 1컵이면 다 돼요. 냄새 없는 집 만들 수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흐뭇합니다. 내 아내가 다시 웃게 된 것, 내 가족이 다시 하나 된 것, 그게 다 식초 1컵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뽀송한 수건은 작은 습관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내 가족을 지키는 가장 따뜻한 무기가 되어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혹시 오늘 제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수건 이야기, 세탁 습관, 혹은 냄새로 생겼던 민망한 기억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이 공간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이 영상을 가족, 친구, 부모님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도움이 되는 이야기와 지혜들을 나누기 위해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뽀송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